늙어서 친구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현실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나이 들수록 친구를 줄여야 하는지, 아니 왜 혼자여야 진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밤에 누우면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누가 한 말이 마음에 걸린다든지, 오랜 친구한테 연락했다가 괜히 상처받은 것 같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유도 모르게 외롭고 허전한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떤 자기계발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나면 오늘 밤은 조금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순희 씨는 올해로 66살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람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못 들어주는 법이 없었고 경조사라면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 딸 결혼식, 친구 남편 환갑, 친구 어머니 칠순. 달력에는 늘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친구가 많을 수밖에요.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만 해도 몇백 명이 넘었습니다. 모임도 여럿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아파트 부녀회, 교회 소그룹, 등산 모임. 순희 씨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인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관계가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즐겁기보다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왜인지 모르게 공허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집 현관문을 닫는 순간 깊은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혼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순희 씨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을까?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다는 느낌. 모임에는 나가는데 갈수록 피곤하다는 느낌. 이번엔 안 가고 싶다. 근데 안 가면 또 섭섭해할까봐 억지로 간다는 느낌. 그 느낌이 뭔지 오늘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느낌이 드는지, 어떻게 하면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답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 진짜 친구입니까? 아, 물론 좋은 분들이죠.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이고 정도 들었고 추억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내가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로워서입니까? 보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연락 안 하면 멀어질까 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입니까? 반대로 그 친구가 나에게 연락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나를 그리워해서입니까? 아니면 볼 일이 있어서입니까? 모임 날짜를 알려주려고입니까? 아니면 하소연할 곳이 필요해서입니까? 이 질문들 조금 불편하셨죠? 그런데 이 불편함이 중요합니다. 이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봐야 비로소 내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관계의 피로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에너지가 든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요.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쳤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친구 10명, 20명, 30명이랑 연락하고 만나도 끄떡없었습니다. 밤새 수다 떨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또 씩씩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관계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살면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정된 에너지를 너무 많은 관계에 나눠 쓰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얕아집니다. 아무에게도 진심을 못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갔다 오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눈물이 납니다. 순희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고 나서 순희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연락처가 몇 개인지 세어봤습니다. 243개였습니다. 순희 씨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내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왜 있지? 이 사람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지? 이 사람 내가 힘들다고 하면 진짜 들어줄까? 그렇게 이름들을 보다 보니 진짜 보고 싶은 사람, 진짜 힘들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43명 중에서 진심으로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이 셋이었습니다. 단셋. 순희 씨는 처음엔 이 사실이 슬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는데 진짜는 고작 셋이라니. 내가 잘못 산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잠깐만. 나한테 진심인 사람이 셋이나 있네. 이 나이에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 셋이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거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나머지 240명은 뭔가. 그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에너지가 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에도 원가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무슨 원가 계산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밥을 먹어서 채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잠을 자서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 에너지가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상처받고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력을 누구에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세 사람에게 다 쏟아부을 수도 있고 240명한테 조금씩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합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로빈 덤바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를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유명한 덤바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 안에서 진짜 친밀한 관계, 서로의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는 훨씬 적습니다. 15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관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5명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관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모든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은 뭡니까? 깊이 있는 관계 5,
친밀한 관계 15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유지하거나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두는 겁니다. 이게 관계 정리가 아닙니다. 이게 관계 집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어려울까요? 왜 알면서도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관계를 정리하면 나중에 나도 버려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사람 연락을 끊으면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버려지겠구나 하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입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은 다릅니다. 더 이상 공통점이 없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정리할 때 그 사람과의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과거를 봅니다. 저 사람이랑 옛날엔 정말 좋았는데, 저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 쉽게 못 정리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지금을 사는 겁니다. 과거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은 마음속에 그대로 두면 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건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친구가 없다더라, 저 사람이 왕따라더라, 이런 말이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고 관계가 곧 인복이고 복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인 시대입니다. 친구가 적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필터링인 시대입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지혜인 시대입니다. 다시 순희 씨 이야기입니다.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세 사람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0명의 연락이 와도 억지로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이야기 들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맞장구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모임에 안 나가면 뭐라고 할까? 연락을 덜하면 섭섭해 할까? 나 흉보는 거 아닐까?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몇몇 분들은 서운해 하셨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냐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가까운 새 친구와의 관계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모임 나가느라 바빠서 오히려 이 세 사람을 자주 못 만났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하는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속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밤에 잠이 잘 온다는 겁니다. 모임 다녀온 날 공허하던 그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던 그날이 없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적어졌는데 더 풍요로워졌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많다고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풍요는 깊이에서 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여야 품격 있는 이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깊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겁습니다. 수다도 재미있고 웃음도 있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표면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혼자여야만 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혼자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그 깊이가 품격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이 들면서 더 빛이 나는 분들, 더 멋있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분들입니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나이 들면서 자꾸 가벼워지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항상 사람들 속에만 있으려 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분들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얘기해야 하고 항상 어딘가에 나가야 하는 분들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벼워지고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보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있으면 관계가 안 보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채우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인가?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더 나다워지는가, 아니면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가? 이 만남이 끝나고 나면 에너지가 남아 있는가, 아니면 방전되어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더 소중히 할지, 어떤 관계에서 거리를 둘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 그게 품격입니다. 세 번째, 나이 들수록 에너지는 귀해집니다. 20에 에너지가 넘쳤을 때는 몰랐습니다. 30에도 몰랐고 40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압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이미 어제의 피로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다음날 몸이 무겁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나면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픕니다. 이 귀한 에너지를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관계에 쓰는 건 낭비입니다. 귀한 것은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낀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것에 써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몇 안 되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에, 아니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에, 그렇게 에너지를 아끼고 모아서 쓰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품격입니다. 네 번째, 혼자여야 자존감이 지켜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계가 많으면 비교가 많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누구네 자식이 대기업 다닌다더라. 누구는 남편이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더라. 누구는 요즘 건강이 안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식은 어떤가, 우리 집은 어떤가. 그 비교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교할 대상이 많아집니다. 비교할 대상이 많아질수록 내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 비교가 없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잘났거나 못났거나가 없습니다. 그냥 나입니다. 그 편안함, 그 안정감,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이 쌓이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만의 품격이 됩니다. 다섯 번째,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함께 있는 것도 빛납니다. 혼자를 못 버티는 사람은 관계에 매달립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연락이 없으면 버려진 것 같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창피합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게 어색합니다. 그런 사람은 관계에서 필사적이 됩니다. 필사적인 사람은 자꾸 집착합니다. 집착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연락이 며칠 없어도 괜찮습니다. 못 만난다고 서운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만나면 더 반갑습니다. 못 만났던 시간이 쌓였으니까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 시간이 서로를 더 그리워하게 만드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채워질수록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빛납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이론은 알겠는데 실천은 어떻게 하냐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할 것, 내 관계 목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순희 씨처럼 전화번호부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이 사람 이름을 보면 따뜻한가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무거운가요? 이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면 반가운가요? 아니면 살짝 부담스러운가요? 이 사람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나요? 아니면 에너지가 빠지나요? 다 들여다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낌만 보세요. 느낌이 답입니다. 따뜻하고 반갑고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왜 연락하냐고요? 그냥 생각났다고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할 것, 나를 소진시키는 모임에서 한 발짝 빠져나오세요. 갑자기 모임을 끊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안 나가보세요. 다음번 모임 공지가 오면 이번엔 사정이 있다고 하세요.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하세요. 거짓말이냐고요? 아닙니다. 마음이 피곤한 것도 건강이 안 좋은 겁니다. 정신 건강도 건강입니다. 한번 빠져봤을 때 어떤지 보세요. 세상이 무너지나요? 대부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모임에 나갔더라면 어땠을지와 지금 이 조용한 저녁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편하십니까? 그 대답이 앞으로의 길을 알려줄 겁니다. 세 번째 할 것, 혼자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거나 천천히 걷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오랫동안 사람과 소음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조금만 버텨보세요. 며칠만 해보세요. 그 시간이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잠깐 여기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계를 다 끊고 은둔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1명의 깊은 관계가 훨씬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선별하는 겁니다. 관계를 집중하는 겁니다.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품격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분 씨는 올해 72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60 중반에 큰 병을 한번 겪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을 때 진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습니다. 처음엔 많이 왔습니다. 병문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입원이 2달이 넘어가면서 오는 사람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회복 중일 때는 더 줄었습니다. 못 걷고 기운도 없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시간이 덕분 씨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봤습니다. 친구 중에서는 딱 2명이었습니다. 그 2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왔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기도 하고 과일을 깎아주기도 하고 그냥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덕분 씨는 그 2명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친구구나. 많을 필요 없구나. 이 2명이면 충분하구나. 그 후로 덕분 씨는 달라졌습니다. 병이 낫고 나서 예전처럼 모임에 열심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2 친구에게 더 집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셋이서 만납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합니다. 빠르지 않게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화가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 불안한 것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느끼는 무서움,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되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이 2 친구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임에서는 절대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말 했다간 약하게 보이거나 신세한탄한다거나 늙어서 저렇다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 2 친구는 다릅니다. 같이 들어줍니다. 같이 걱정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웃습니다. 불안해도 같이 있으니까 덜 불안합니다. 덕분 씨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친구 2 있는 게 제 복이에요. 이 2 있으니까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혹시 나는 저런 친구가 있나 하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나도 저런 친구가 되고 싶다 하고 생각하셨나요?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그 생각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친구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가장 먼저 봐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는 게 불안한 사람은 대부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한 일 중에 잘못된 것들이 생각납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아,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게 싫어서 사람을 찾고 소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피하는 겁니다. 진짜 해결은 그 생각들과 마주 앉는 겁니다. 아,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 그게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면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갑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와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다 필요 없고 혼자여야 품격이 있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혼자 있을 때 진짜 관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이 들수록 에너지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혼자여야 자존감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함께 있는 것도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오늘 밤 혼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전화기를 받는데 연락이 없어서 쓸쓸한 분도 계실 겁니다. 모임에 안 나갔더니 혼자 저녁을 먹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쓸쓸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혼자의 시간이 사실은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창밖을 봐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도 됩니다.
그 시간이 당신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겉은 비어 보여도 안은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 채워짐이 쌓이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당신만의 품격이 됩니다.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계신 분, 요즘 사람 때문에 힘드신 분께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혼자여야 품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품격 있는 분입니다. 왜냐고요?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분이니까요. 자기 삶을 더 잘 살고 싶어서 찾아보는 분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돌아보는 분이니까요. 그게 품격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친구 많은 아이가 인기 있는 아이였습니다. 친구 없는 아이는 걱정의 대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는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몸에 박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혼자면 왕따 같다는 느낌, 혼자면 인기 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 혼자면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 그런데 그건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어른의 세계에서, 특히 나이 든 어른의 세계에서는 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많은 것보다 좋은 것이 낫습니다. 넓은 것보다 깊은 것이 낫습니다.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것이 낫습니다. 이 원칙을 내면화하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어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친구를 정리한다는 것, 거리를 둔다는 것이 냉정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채워져 있어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결국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진짜 따뜻하게 대하기 위한 준비. 그게 진짜 품격 있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연락해 보세요. 오래 연락이 없었던 그 사람. 보고 싶은데 왠지 어색해서 못 연락하던 그 사람. 그냥 생각이 나는 그 사람. 뭔가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영상 보다가 생각났다고 하세요. 요즘 잘 지내냐고 하세요. 그게 전부여도 됩니다. 그 연락 하나가 그 사람의 오늘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도 따뜻해집니다. 이게 줄었지만 더 깊어진 관계가 만들어내는 온기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진심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절반이었습니다. 관계를 줄여야 한다는 것, 혼자의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혼자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풍요가 되는가? 그리고 남은 소중한 관계들을 어떻게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혜경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혜경 씨는 올해 64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자식은 다 독립해서 멀리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무서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져서 아무 소리도 없는 것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항상 켜놓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켜놓았습니다. 소리라도 있으면 덜 외로우니까요. 모임에도 더 열심히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서 혜경 씨는 이상하게 더 외로워진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문을 닫는 그 순간에 느끼는 외로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대비가 되니까요. 시끄러운 곳에서 조용한 곳으로 오니까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경 씨는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걸 청소하다가 꺼내서 그냥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연결이 필요한데 연결이 안 되어서 느끼는 결핍입니다. 그런데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혼자이되 결핍이 아닌 혼자이되 충만한 상태입니다. 같은 혼자인데 외로운 혼자와 고독한 혼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더 온전하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경 씨는 그 부분을 읽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혼자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지, 누리고 있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혜경 씨는 조금 달리 해보기로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30분만,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그 다음엔 저녁 내내. 그 조용함 속에서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피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느껴봤습니다. 불안이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고요한 그 무언가. 혜경 씨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건 느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혜경 씨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이 기억났습니다. 꽃을 좋아했다는 것,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는 것,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자주 가던 산길이 좋았다는 것, 그것들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혜경 씨는 일주일에 한 번 꽃 시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화분을 사와서 창가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걷던 그 산길을 처음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길에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이 나무 앞에서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기억들이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이 떠났지만 그 기억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혜경 씨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창가꽃에 물을 줘야지. 오늘은 산책길에 어떤 것들이 피어 있을까?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면 자꾸 하소연을 했습니다. 외롭다, 힘들다,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걱정된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꽃 시장에서 본 예쁜 꽃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책길에서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그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혜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채워지니까 사람들과 있는 시간도 채워지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채워져 있어야 관계도 채워집니다. 내가 비어 있으면 관계에서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다. 위로받으려고, 채워달라고, 놀아달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힘들어집니다. 그 관계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채워져 있으면 관계에서 줄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기쁩니다. 그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나 자신을 채우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채울 수 있을까요? 나를 채우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감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살아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껴보세요. 한 모금 마실 때 그 따뜻함이 목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창밖을 볼 때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인지 보세요. 구름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지 보세요. 산책을 할 때 발바닥에 땅이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차가운지 따뜻한지 느껴보세요. 이렇게 감각을 깨우면 지금 이 순간이 풍요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손을 쓰는 것입니다. 뭔가를 손으로 만드는 것, 손으로 가꾸는 것은 아주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화분을 키우는 것, 뜨개질을 하는 것, 요리를 하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결과물이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좋습니다. 손을 쓰는 시간은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걱정도 잠시 멈추고 후회도 잠시 멈추고 그냥 손에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마음을 씻어줍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30분 걷기는 항우울제 한 알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세요. 아니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걸으세요. 몸이 움직이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에서 좋은 물질이 나옵니다. 그게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단한 일기를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것만 써도 충분합니다. 기록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오늘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이번 달 내가 어떤 감정들을 겪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이해하면 나를 다독일 수 있습니다. 나를 다독이는 것, 그게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배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하는 배움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취업 때문에, 스펙 때문에, 돈 때문에 배웠습니다. 이제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좋아서, 재미있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좋아서 하는 배움은 지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뇌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꽂이를 배울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외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사진 찍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뭐든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배우는 것이 나를 채웁니다. 나를 채운 것이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 5가지를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하나만.
오늘 저녁 차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그 따뜻함을 느껴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관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채운 다음에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가벼워지는 만남과 만나고 나서 무거워지는 만남. 만나고 나서 웃게 되는 만남과 만나고 나서 한숨이 나오는 만남. 만나고 나서 더 살고 싶어지는 만남과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만남.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척 안 해도 되는 사람. 강한 척 안 해도 되는 사람. 힘들다고 해도 약하게 보지 않는 사람. 나이 들어서 좀 느려졌어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쉬어도 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편안합니다. 편안한 관계가 오래갑니다. 편안한 관계가 건강합니다. 세 번째 기준, 서로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면 뭔가 배우는 것이 있는 사람.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구나. 그런 자극이 있는 관계는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어집니다. 물론 모든 만남이 그렇게 지적이고 생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맛있는 걸 먹으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 서로의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성장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친구 관계에서의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가족에게는 에너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모임에서 웃고 떠들고 돌아오면 피곤합니다. 그 피곤함이 집에 들어오면 자식에게 짜증이 납니다. 손자가 시끄러우면 힘듭니다. 며느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있으면 다릅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반갑습니다. 손자 목소리가 귀엽습니다. 며느리의 서툰 말도 이해가 됩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가족 관계도 지키는 겁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족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그게 진짜 가족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관계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알던 사람들 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취미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새로운 만남이 때로는 오래된 관계보다 훨씬 깊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는 과거를 공유한 관계입니다. 그 시절이 좋았으니까 그 시절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가운 겁니다. 새로운 관계는 지금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지금의 나와 지금의 내 관심사와 지금의 내 삶을 함께하는 관계. 어떤 관계가 더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혜경 씨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혜경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꽃시장에서 꽃을 사고 화분을 키우고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혼자 산책을 하면서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꽃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한데 혜경 씨처럼 혼자 꽃을 고르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눈인사만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어떤 꽃이 오래 가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만났을 때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같이 꽃시장에 갑니다. 같이 꽃을 고르고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혜경 씨는 말합니다. 이 친구를 만나게 된 건 내가 혼자 꽃 시장에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채우러 나갔다가 생긴 인연이에요. 이게 바로 혼자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 나서면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를 채우는 사람은 비슷한 에너지를 냅니다. 그 에너지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은 처음부터 잘 맞습니다.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딱 10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조용히 있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세요. 그 10분이 오늘의 혼자 있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있는 것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고독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길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다 필요 없다는 말, 처음엔 좀 무섭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혼자이신 분, 외로우신 분, 관계 때문에 지치신 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혼자인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관계를 줄인 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억지로 나가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품격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요즘 사람 때문에 힘드신 분, 혼자라서 쓸쓸하신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요즘 가장 힘드신가요? 아니면 어떤 혼자의 시간이 요즘 가장 좋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반드시 읽겠습니다.